1만 건이 넘는 가게를 조사해 왔습니다만 조상 대대로 살아온 우리들의 가게 속에는 몇 가지 법칙성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종행의 법칙이라 부르는 이 가게상의 법칙은 우리들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선조의 바퀴 자국을 따라 밟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퀴 자국이란 비 온 뒤에 물러진 그 길에 지나간 수레바퀴의 자국을 말합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모든 도로가 포장되어 있어서 좀처럼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자국에 발이 끼이면은 잘 빠져나오지 않아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의 가게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들은 거의 예외 없이 가게 속에 자신과 대응하는 선조가 있고 그 선조가 걸어간 인생길과 꼭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선조의 바퀴 자국을 따라간다는 것이 현재의 우리들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이 종행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들의 배경이 되어 있는 선조를 조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와 대응하는 그 선조가 있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배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이 가계 미래학의 요점입니다. 자신은 선조 중에 누구에게 대응하는가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극히 유익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자신을 상승 발전시키는 좋은 레일이 남겨져 있다면 문제는 없겠지만은 때로는 수렁으로 끌어가 버리는 곤란한 바퀴 자국을 남기고 있는 선조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그것을 알고 그 자국으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이것에 의해 인생의 고비에서 보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계 연구는 또한 집안의 연고 성세와 역대 부부의 역사를 조사하는 탐정과도 같은 그런 작업입니다. 성명, 호적등본, 제적등본, 무덤, 비석, 고문서, 도서관 등을 추적 조사해서 300년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1500년까지 기나긴 그 가계의 역사를 밝혀갑니다. 거기에는 여성의 입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직 경영, 국가 경영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진정한 가치와 무서움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고 저는 실감합니다. 여성들 자신도 필경 모를 것입니다. 가계 미래학으로 본 여자와 남자의 세계는 지금까지의 세상 상식이 얼마나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남자란 무엇인가? 여자란 무엇인가? 가계 미래학으로 본 그 진실을 여러분께 전하면서 다 같이 남녀 본연의 참된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운명을 좌우하는 종행의 법칙,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대응하는 선조가 있고 그 선조가 살아간 그대로 자신들도 살아간다 하는 것이 종행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대응하는 선조는 누구인가? 그것은 이 종행의 법칙을 통해서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 조상 대대로 정조부, 조부, 아버지 이렇게 종적으로 살아온 인생의 내용이 횡적으로 이 형제들에게 그대로 다시 재현된다는 것이 이 종행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다 같은 아버지에게 태어난 장남, 차남, 삼남에서
형제가 셋 있는 집을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은 밑에서 밑으로 담습니다. 그래서 이 장남은 첫 번째 태어난 남자 아이입니다만은 이 삼남이 있는 집의 경우, 삼형제의 경우 밑에서 세알이 보면 하나, 둘, 세 번째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즉 정조 할아버지에 대응한다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조 할아버지가 살아간 그 인생 파동이 어떤가? 그 인생이 정조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다가 말년에는 크게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주변에서 인격자로 존경받다가 돌아가셨다. 그러한 파동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정조부에 대응하게 되는 이 장남도 그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차남은 밑에서부터 보면 하나, 두 번째지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하나, 둘, 즉 할아버지가 살아간 인생 그대로 다시 재현된다 이런 말이 되겠는데, 할아버지가 평생 평범하게 살아가셨다, 즉 평범한 인생 파동을 만들었다 이랬을 때에 그 파동을 받게 되는 이 차남도 평생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무리 노력해도 큰 성공도 없고 큰 실패도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더라.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막내는 바로 아버지에 대응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아버지 인생 그대로 살아가느냐? 근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부자간에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환형이라 해가지고 막내나 독자는 아버지의 인생 파동 본체가 나타납니다. 이 아버지의 인생 파동 본체라는 것은 종행의 법칙상 이 아버지가 형제 셋이라면은 그 셋 중에 장남이라면은 아버지의 정조 할아버지가 즉 이 막내의 파동 본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부부 사이에 따라서 정반대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전환형이라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한 카트 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A 닮은 꼴 A 다시, B 닮은 꼴 B 다시, C 전환형 C 다시 이래서 바로 이것이 전체 공식이 되겠습니다. A 닮은 꼴 A 다시, B 닮은 꼴 B 다시, C 전환형 C 다시, 이것이 종행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향토 민속 연구회의 요나미네 마사가츠라는 이 가계 연구가가 1만여 건이 넘는 가계의 그 조사를 20여 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나타난 통계 결과입니다. 이 1만여 건의 그 집안을 조사한 그 분석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분묘, 비석, 위패, 고문서, 과거장. 이 과거장이라는 것은 일본의 경우 절에 가면은 그 납골한 그 사람들의,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죠, 인적 사항을 적어놓은 그 기록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정 등을 수집하는데 가계 평균 80대 내지 90대까지 추적 조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 가계 속에 나타난 중대한 법칙성이 발견됐는데 이름하여 종행의 법칙, 관성의 법칙, 역연의 법칙 등이 있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과 역연의 법칙은 큰 의미로 말해서 종행의 법칙 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누가 큰 인물이 나오겠느냐, 누가 어떤 일을 하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80대, 90대까지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한 4대, 5대 조상까지만 조사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적등본이나 이 호적을 제적시켜 놓은 제적등본 정도만 찾아봐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나이 많으신 우리 친척 어르신들이나 또는 우리는 족보책을 보면은 비교적 간단하게 그 선조 대대로 살아온 내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요나미네 마사가츠, 이와 같은 종행의 법칙을 발견해낸 사람입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 가보니까
그동안 20여 년간 수집한 그 자료가 트럭에 몇 대분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조사 자료의 일부인데요. 이것도 그 일부입니다. 이것도 그 일부입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조사 결과 나타난 이 종행의 법칙, 이것이 일본의 문화계, 언론계, 종교계 등에 알려지면서 대센세이션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요나미네 마사가츠 씨는 가계와 문화 강연회라 해서 지금 대단히 강연회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각 신문에도 많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의 과학이라는 그 책도 발간해서 대단히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가계의 과학이란 책 한 권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칙이라면은 일본에서만 맞아 쓰는 법칙이라 할 수가 없다.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세계 인류 그 어느 가계이든 다 맞아야 법칙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가계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326성씨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관별로 따져보면 약 1만여 성씨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안동 건씨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왜 하필 박씨, 김씨, 이씨 다 빼놓고 안동 건씨냐? 이것은 안동 건씨가 우리나라 족보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처음 족보책을 만든 집안이지요. 그래서 혹자는 해주오씨가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도 주장합니다마는 원본이 남아있는 것이 이 안동건씨입니다. 성하보라 해서 이 원본이 지금도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상들이 살아갔던 내용들을 종행의 법칙으로 비교 고찰해 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동건씨는 그 시조가 건자 행자 건행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성씨가 건씨가 아니고 경주 김씨로서 김행이었습니다. 김행이던 이분이 고려 태조 왕건이 성을 사성을 한 결과 건행으로 그 안동건 씨의 시조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유래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김행은 어디서 나온 분이냐? 김행의 조상이 누구냐 했을 때에 이분은 경주 김씨의 시조 김알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알지에 대해서 또다시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알지, 이분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신 분이냐?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역시 역사책을 볼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신라 천년을 다스리던 56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56 임금 중에 박씨가 10번 임금하고 석씨가 8번 하고 경주 김씨가 38번 임금을 합니다. 신라 제4대 석탈의 왕 8년 봄 새벽 금성 시림에서 기이한 다구름 소리가 들리매 신하 표공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보니 울창한 송림가지에 금빛 찬란한 금괴가 걸려있고 그 밑에 크고 하얀 숫닭이 울고 있더라. 왕이 금괴를 가져오게 하여 열어보니 알이 들어있고 알 속에서 얼굴이 준수하고 잘생긴 옥동자가 나왔다. 왕은 놀라고 기뻐하여 하늘이 짐에게 내리신 아이라 하며 정성 들여 키우더라. 왕은 금괴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김씨라 하고 이름을 알지라 하여 시림을 계림이라 고쳐 부르게 하고 장성함의 후사 즉 대를 개성케 하니 이가 곧 대보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알지의 그 후손이 역대로 계승되면서 김행이란 후손이 나옵니다. 이 김행이란 후손은 서기 927년도 안동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안동 땅이 그 옛날에는 지명이 고창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후백제 견훤이 군사를 이끌고 금성에 쳐들어왔습니다. 지금의 경주지요. 그래서 포석정에서 술잔치를 하고 있던 경혜왕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왕비들을 능욕하고 신하를 참살합니다. 그리고는 56대 경순왕을 임금으로 세우고는 세금 잘 바쳐라 그러고는 돌아갑니다. 이때 고려태조 왕건이 구원병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성을 함락하고 돌아가는 견훤의 군사들과 한바탕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구원하러 온 왕건이 도로 크게 져버리고 얼마나 크게 참패를 했냐면은 왕건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창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500보 사이에 두고 진지를 치고는 한판 더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하고 있는데 이때 고창 땅에 살고 있던 안동근 씨의 시조되는 사람이죠. 김행이라는 사람이 어병을 이끌고 왕건에게 옵니다. 왕건이시여, 당신이 지금 도망가면은 고려마저도 위험해지요. 내가 이 어병을 일으켜 당신을 도우러 왔으니 한 번 더 싸웁시다. 그래서 우리 신라 왕실의 원수를 갚아주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왕건은 다시 한번 싸움을 벌이는데 이것이 병산 싸움으로서 이 싸움에서 크게 이깁니다. 그래서 견훤은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둘째 아들에게 절간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마는 그 이후 고려의 왕건은 3년 만에 이 삼국을 다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을 통일하자 고창 땅에서 어병을 일으켜서 도와줬던 김행이라는 사람에게 큰 벼슬을 내리면서 성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것이 사성이라 해서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죠. 당신은 내게 건세를 지켜준 사람이요. 그래서 건세 건자를 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행이란 분이 바로 이때부터 건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하보 그 족보책에 보면은 이 시조를 상계라고 적고 있죠. 이때 내린 벼슬 이름이 사만벽상 삼중대강 아부공신태사입니다. 이것은 그 뜻을 새겨보면은 새 한국을 통하여 높고 더 높고 이중 삼중 바로잡았다. 이게 바로잡을 강자입니다. 크게 바로잡았다. 국부에 버금가는 공신이요 크나큰 서성이다. 이런 뜻으로 이때 당시만 해도 영의정, 자의정, 의정 같은 벼슬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조시대에 들어와서 생긴 벼슬 이름이죠. 사만벽상 삼중대강 아부공신태사라. 이 이상 더 높은 벼슬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동 땅을 시급으로 떼줬습니다. 시급으로 떼줬다는 것은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은 전부 당신이 다 쓰시오 이 뜻입니다. 행이 인행을 낳고 인행이 책을 낳고 이래서 1세, 2세, 3세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책자 어른한테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장남이 균한, 차남이 광한, 삼남이 겸한. 다 같은 아버지에게 태어난 자녀들인데도 장남은 우일품 별장으로서 당상간 이상의 벼슬을 합니다. 그런데 동생 둘은 일개 호장, 정팔품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이분들이 그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자료가 확실치 않습니다. 마음씨가 좋았는지 인격자였는지 그런 게 잘 나와 있지 않고 오로지 벼슬 한 것만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직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상 또 자료상 나타나 있는 것만 가지고 비교 고찰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있는 것만 가지고 우선 비교를 해봤습니다. 막내는 아버지의 전한행이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호장에도 여기서 호장을 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낭중했듯이 여기서도 호장을 합니다. 호장이나 낭중이나 같은 정팔품 이하입니다. 그 다음 이 장남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하나 둘 셋 곧 정조 할아버지가 바로 대응하는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 정조 할아버지가 이와 같은 큰 벼슬을 했듯이 여기서도 당상간 이상의 벼슬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12세로 또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12세에 척, 항공, 중달, 사종 이렇게 종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사자 종자 이 어른한테 아들 넷이 있었는데 장남이 집중, 그 다음에 집경, 집지, 집덕 이렇게 됩니다. 즉 종해의 법칙에 의하면 A, B, C, D의 종적으로 살아온 선조의 내용이 이 형제들에게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 이렇게 재현된다 그랬죠. 그래서 막내는 아버지의 전환이고, 셋째는 할아버지, 둘째는 정조 할아버지, 장남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그 집안에 남자아이가 하나 더 있으면은 조상을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척자 어른은 그 당시 검자강록대부로서 종이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부총리급이죠. 그러면서 행정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행정을 담당한 그 파동 본체대로 여기서도 행정을 담당합니다. 판사사에서. 그 다음 항공, 이분은 사만벽상 삼중대강도 첨의해서 우정성을 지냈습니다. 종이품이죠.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정치 파동을 받는 이 차남은 역시 목사로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달, 이분은 종이품, 지금으로 말하면 부총리급입니다. 간청장을 지냈습니다. 여기도 간청장을 지냅니다. 그리고 기관장을 지낸 파동을 받는 사람은 기관장을 합니다. 이 군기 성사정이라는 것이 오늘날 말하자면 병기 조달청과 같습니다. 그 다음 또 건너뛰어서 21세에 가보겠습니다. 수, 문저, 심, 이렇게 종적으로 진행된 조상의 내용이 이렇게 횡적으로 진행된다. 이게 종행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둘째 아들 극평이가 출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파동의 본체가 계자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양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즉 이 문자 저자 이분은 이 수 어른 밑에 이 후계가 없어가지고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양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계자 파동을 받는 사람은 양자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어느 집안이든지 이 출계 파동을 받는 사람은 양자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자 파동을 받은 사람인데 나는 분명히 결혼해서 양자 안 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은 친아버지에게서 사랑받는 것보다는 처가 쪽 부모한테 사랑을 더 많이 받거나 다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왠지 자기 본가하고는 멀어져서 설날이나 추석 때 되면은 처가 쪽으로 달려가 버리고 자기 집안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이나 그런 주택을 처가로부터 받기도 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그 처가에 보면 남자 아이가 하나도 없고 여자만 있는 집안에 장가를 갔다든지 그런 경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물이 흐르듯이 이 줄기는 도도하게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도 그 족보책을 중심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21년간 조사 수집해서 분석했던 그 요나민의 마사가츠시의 자료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들, 유명인들 몇 사람을 골라서 그 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역대 수상들 중에서 후쿠다 다케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죠. 잘 아시는 분이죠. 그 사람은 1976년도에 수상으로 취임한 사람입니다. 이 후쿠다 다케오 씨의 가계를 보게 되면은 장남, 차남, 삼남에서 삼형제 중에 둘째, 이 사람이 후쿠다 다케오라고 일본의 수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집안은 보게 되면은 막내는 아버지, 둘째는 할아버지, 장남은 정조 할아버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집안을 좀 살펴봅시다. 여기 정조 할아버지 이름이 헤이시로입니다. 여기에 파동을 받게 되는 이 장남 이름도 헤이시로,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참 재미있는 사실로서 우리나라도 조사해 본 결과 자기의 파동 본체와 한자로 획수가 같든지 같은 글자가 하나씩 나오든지 이런 게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안은 대대로 마을 촌장을 지낸 집인데 그 다음 대에 있어서 시장이 됩니다. 이때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서 행정지역이 개편됨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가네코란 시가 생겼는데 그때 초대 시장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집안의 조상대대로 내려온 그 파동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계 성세에 보면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만은
대별해서 5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로 계속 조상대대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루트는 갈수록 망해에 들어가는 그런 집안이 있고, 또 망해 가다가도 다시 부흥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사회 밑바닥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발전해가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 후쿠다시의 집안을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점점 발전해가는 그런 집안입니다.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라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것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특별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대개 부부 사이에 의해서 그 한 곱이마다 성세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장남 헤이시로는 집안이 점점 발전하는 그 파동을 받아서 마을 촌장하던 파동을 받았지만 한 단계 발전된 시장이 됩니다. 여기서는 마을 하나 다스렸지만은 이게 마을 24개나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후쿠다 다케오, 이 사람은 그 파동의 본체가 그야말로 이 집안을 한 단계 발전시킨 사람의 그 할아버지의 파동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또 하나 더 발전시킵니다. 여기서 나라 전체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집안이든지 큰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 단계 대응하는 조상의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나미네 씨는 표현하기를 스테프 호프 점프라 해서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팍 발전하는 집안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전 단계의 그 기반을 기초로 해서 하나씩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케오 씨는 태어날 때부터 신동이라고 소문이 났죠. 그리고 동경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역사가들이 평하기를 내정형 정치가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 파동 본체가 마을 24개를 다스리던 그 파동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카소네 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1982년도에 수상에 역임하게 됐죠. 그래서 2번을 수상을 지냈습니다. 이 집안은 형제 넷 중에 역시 둘째입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여기 보면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막내는 아버지, 셋째는 할아버지, 둘째는 정조 할아버지, 장남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 B, C, D의 그 선조에 살아온 인생의 내용이 A-, B-, C-, D- 이렇게 재현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남 기찌다로, 파동 본체되는 그 조상 이름도 기찌자이몬에서 기찌가 또 나옵니다. 글자 같은 게 나오지요. 조을길자에게 일본에서는 기찌라고 있습니다. 이 기찌자이몬이라는 고조 할아버지는 대단한 분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토를 많이 가지고 소작을 많이 줬던 그런 분홍이었습니다. 그 파동을 받아서인지 이 장남 기찌다로도 목재 회사 사장으로서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나카소네 야스히로, 이 사람은 그 파동 본체되는 정조 할아버지가 이 쩌네다로, 그래서 이 사람은 아낀도였습니다. 대상인이었죠. 상인. 누에고치 실장사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일본 전역에 실공장, 즉 제사공장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공장과 함께 쌀 장사도 하면서 당대의 대재상가가 됩니다. 재벌이 되었다 그럴까요? 이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수상을 외교형 정치가라고 평하지요. 그 파동 본체가 장사꾼입니다. 장사는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나카소네 수상은 지금도 말하기를 경제통입니다. 그리고 물자 움직임에 대단한 성견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안의 80대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 나카소네 야스히로 수상의 80대 조상 가운데 나카소네 장군이 나옵니다. 쇼군이라 해서. 그리고 후쿠다 다케오 수상의 80대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 성주가 나오는데, 미노와 성의 성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조상은 서로 원수 관계입니다. 옛날 일본은
47개 부족 국가로 나뉘어 가지고 그 서로 싸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을 뺏기 위해서 매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했던 그런 조상의 인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후쿠다 다케오와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같은 자민당 내부의 최대의 정치 라이벌로 소문나 있습니다. 서로가 방해 공작을 했던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도 서로 로미오와 주리엣 집안같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와는 별개의 이야기로서 이혼을 하겠다. 그래서 별 이혼할 만한 내용도 아닌데 이혼을 하겠다 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조상을 조사해 보면 원수 관계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조상의 기대가 더 큽니다. 거기서 한 번만 서로 참고 넘어가고 화합을 하면은 그 다음 대에서는 이와 같은 원수 관계 인연이 나타나지 않는데,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 나카소네와 이 후쿠다 집안의 그 조상까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종행의 법칙에 의한 철저 분석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사사키 집안의 7대 가계도라 해가지고 일본에서 알려진 집안입니다만은 이것을 하나 분석해 봄으로써 종행의 법칙을 더욱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사각형이 남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줄이 2개 꺼져 있는 이것이 그 부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세트 부부입니다. 진자이몬이란 할아버지는 자식이라고는 독자 에이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을 시켰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손자 손녀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 두 분은 그 아이들을 한번 보지도 못하고 나이가 많아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 에이타가 나이가 많아지자 여보 큰일 났어, 누가 우리 집안을 이어가겠어, 이렇게 걱정한 끝에 이웃집에 수도라는 사람이 딸이 많았는데 그 딸 한 살 된 딸을 양녀로 데려옵니다. 그 이름이 히사입니다. 이 히사가 커지자 대릴사이를 데려와서 결혼시켜 가지고 이 집안을 이어가게 합니다. 이 대릴사이는 어디서 데려왔냐면은 저 산 너머 나카지마 집안의 장손 주기치란 사람이 아들 넷이 있었습니다. 그중 셋째 주조를 대릴사이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릴사이와 양녀 이렇게 해서 집안을 이어가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딸이라도 좋으니 친딸이라면은 여기에서 태어나는 후손들은 자자손손 여자 쪽 집안의 조상이 노력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종행의 법칙상.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피가 끊겨 있죠. 양녀니까. 자, 이런 때에는 남자 쪽 집안의 조상들이 노력한 내용들이 자자손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친딸이라면은 시바지는 남자가 시바지가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 자녀들 결혼시킬 때에 상대 집안의 집안이 넓은지 형제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대단히 첫 번째 중요사항으로 따졌습니다. 뭘 알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혜를 절절히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양녀 양자, 대릴사이도 양자죠. 이렇게 양으로 나온 이 집안은 그 다음 대에는 종행의 법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다 자기 노력대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 대부터 종행의 법칙이 나타납니다. 자, 우선 이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은 장남 가츠노 스케는 결혼을 일찍 시켰는데도 나이 40대여서 일찍 요절해 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자식도 없이. 그때 둘째 게이지로는 어릴 때부터 양자를 가 있었는데 형이 죽었다 소리를 듣고는 내가 집에 돌아가서 이 집안을 이어가야 된다. 아버지 어머니 이미 나이 많고 동생들도 다 어린데, 여기 동그라미 온 딸을 말합니다.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내가 지금 여기 양자로 머물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토록 말리는데도 양자 안 하겠다 그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장남으로서 이어가게 됩니다. 원래 장남이 사망해 버렸으니까 이 차남이 장남되어서 이 집안을 이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부터 종행의 법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돌아온 게이지로가 이렇게 아들 셋 그리고 딸 넷을 낳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들 셋을 봤을 때 막내는 아버지의 전환형, 둘째는 할아버지, 장남은 정조 할아버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 B, C의 인생이 A-B-C로 재현된다. 근데 막내는 아버지의 입장에 대응시킬 수 있지만 부자지간에는 바로 안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쿠지로, 이 사람은 파동 본체가 대릴사이 왔던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대릴사이를 갑니다. 이것은 내 조상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자, 이렇게 계획하고 간 게 아닙니다. 살다가 보니 자연히 환경이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그 다음 여기 장남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이니까 아버지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그래서 정조 할아버지의 파동을 받습니다. 정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도 오래된 분이라 자료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집안의 장손으로서 아들 넷을 낳았다, 이건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집안을 이어가는 장손으로서 아들 넷을 낳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집안의 기본수라 그럽니다. 아들 넷을 딱 낳았습니다. 즉 파동의 본체가 아들 넷을 낳았으면은 여기도 아들 넷을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동의 본체가 독자를 낳았으면 여기서 독자를 낳습니다. 파동 본체가 술주정뱅이면 여기도 술주정뱅이가 나옵니다. 파동 본체가 일찍 요절했으면 여기서도 요절합니다. 이와 같이 그대로 빼어 담는다는 것이 바로 종행의 법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기본수라는 것은 한 여성과 배필되어서 놓을 수 있는 최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대에 많이 나오면 그 다음 대에는 이 4는 2로 줄어들고 늘어날 때는 2는 4로 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1과 3이 같아서 독자 낳는 집은 많이 나올 때는 3으로 늘고 줄어들 때는 1로 줄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하자면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만 우선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막내는 아버지의 전환행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셋째는 할아버지에 대응하고, 둘째는 정조 할아버지에 대응하고, 장남은 고조 할아버지에 대응한다. 그래서 A, B, C, D가 A-, B-, C-, D- 이렇게 재현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막내와 아버지, 이 부자 간에는 전환형이므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셋째는 유사부로 해서 파동 본체가 여기죠. 양자 갔다가 그 말리는데도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기 유사부로도 어릴 때부터 양자를 가 있었는데 무슨 분쟁이 생긴 뒤에 그냥 큰 싸움을 벌이고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겐지, 이 사람은 파동의 본체가 여기죠. 여기는 대릴사이를 와서 이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렇게 많은 아들과 딸을 놓고 살아간 인생입니다. 여기서도 양자를 가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양자로 살아갔습니다. 그 다음 이 쇼기지, 이 사람은 파동의 본체가 바로 여기가 되죠. 그래서 집안을 이어가는 장손으로서 아들 넷을 낳았다. 이 사람도 집안을 이어가는 장손으로서 아들 넷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는 딸도 없이 아들만 딱 넷을 낳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쇼기지의 장남 후미다카가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파동의 본체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아버지로부터 하나, 둘, 셋, 넷으로 거슬러 가보면은 장남인데도 대릴사이 가는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중심만 들어왔다 그러면은 선을 보니까 대릴사이 보내달라는 곳에서 중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아버지는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너가 장남인데 대릴사이 가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곳에는 가지 마라. 그렇게 해서 말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32살 때에 위장이 나빠서 수술도 받게 되고 병원에 입원 퇴원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50이 다 돼가도록 결혼이 안 됩니다. 또 대릴 사이가 아닌 곳에서 중신이 들어오면은 만나보고 이 사람이 또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역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역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기의 파동 본체의 생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통계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개의 인생은 자기의 파동 본체가 살아간 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합니다. 그것이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생활 자체가 생동감이 있고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가 집에 꼭 있도록 붙들어 놓고 보니까 병도 많이 생기고 결혼까지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작년 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종행의 법칙으로 봤을 때는 양자 가지 않고서는, 즉 대릴 사이를 가거나 아버지를 바꾸기 전에는 결혼이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정토진종이라는 그 다른 종교를 쭉 대대로 믿어왔는데 여기서 종교를 바꿉니다. 이렇게 종교를 바꾸거나 새로운 종교를 가지거나 신앙을 가지거나 하는 것은 양자 가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통계상으로. 그래서 차원 높은 종교로 개종을 하거나 남에게 봉사생활을 많이 하거나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그 파동을, 조상의 파동을 더 이상 영향받지 않고 새로운 인생 파동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점에 여러분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 둘째 아들 쯔기오는 어릴 때부터 양자를 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양자 가서 잘 사는가 했더니 작년에 싸움을 하고 되돌아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 사람도 보니까 파동의 본체가 바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이니까 하나 둘 셋, 바로 여기 정조 할아버지죠. 양자 갔다 돌아온 파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돌아옵니다. 실제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조상이 살아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간다면은 이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또 노력할 필요는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다. 이것을 관심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하고 그럼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 이 윤회설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다시 그 사람이 환생한다는 것이 윤회설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는 바로 안 나타나지만은 이 할아버지는 살아 있어도 그와 똑같은 파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회설은 이것과는 지금 해당이 없는 이야기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의 경우 종행의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여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아들도 있고 딸도 있다고 봅시다. 근데 딸이 셋 있는 집안을 가정을 해 봤을 때 장녀, 차녀, 삼녀, 막내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남자와는 반대로 담습니다. 즉 장녀는 바로 어머니를 담습니다. 어머니의 살아간 인생을 그대로 속 빼담는다. 그 다음 차녀는 할머니를 담는데 외할머니 쪽을 담습니다. 그 다음 막내, 딸이 셋 있다면 여기가 막내가 되죠. 막내는 그 위에 외가 쪽 할머니, 즉 외정조 할머니를 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의 경우는 A, B, C를 거꾸로 세알이 갑니다. A, B, C가 A-, B-, D-, C-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의 경우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성들은 지금까지 자기 주장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남자 주장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남자를 누굴 만나느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통계 결과는 43% 정도가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자보다는 조금 복잡한 편이죠. 또 한 가지 법칙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딸이 셋 있을 때에 아버지 형제간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형제가 셋이면은 그 다음 대에는 집집마다 딸을 많이 낳아도 셋 이상은 못 놓습니다. 이게 기본수라 해서 대단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딸은 아버지 형제 중에 제일 형님 되는 분의 파동을 받는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은 아버지 형제 중에 둘째 분의 파동을 받는다. 그 다음 셋째 딸은 아버지 형제 중에 세 번째 형제
파동을 받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둘째분 이분이 이혼을 하고 또다시 재혼을 하고 또 그 여성을 버렸다든지 대단히 여성 편력이 복잡했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것이 혼차로 끝나지 않고 그 물이 튄다고 그럴까요? 이쪽으로 그 파동이 번져서 이 둘째 딸도 결혼이 원만치 못하고 버림을 남자로부터 받는다든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형제 되시는 아버지 형제가 일찍 어릴 때 돌아가셨다. 그렇다면은 이 셋째 딸도 대단히 그 몸이 약하다든지 몸이 약해서 병원을 자주 다닌다든지 그런 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한 43% 정도의 공통 운명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종행의 법칙 전환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환형은 같은 아버지 밑에 아들 셋이 있다. 그럼 이 막내는 파동의 본체가 누구냐? 이것을 따져보는 것으로서 앞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막내는 아버지의 전환형으로서 아버지의 본체가 나타나는 이 아버지가 독자일 경우는 이 막내의 파동 본체는 아버지의 본체 즉 할아버지가 여기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부부 사이에 의해서 이분의 내용이 좋은 게 다 나타날 수 있고 나쁜 게 나올 수 있다. 아버지 부부 사이가 좋으냐 나쁘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그런데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본에서 1991년도에 아주 미녀 연속 살인범이라 해서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처참한 그 사건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미녀를 살인하는 그런 범인인데 나중에는 어린 유아까지 유괴해서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포르노 비디오의 잔혹한 장면 때문에 저와 같은 청년이 생겼다고 많은 학자들이 한마디씩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저희 가계 미래학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전환형의 이와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독자였는데 독자나 막내는 다 전환형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조사해 봤더니 그 아버지는 통계학자로서 그야말로 일본 사회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본체가 누구냐 따져봐야겠죠. 아버지는 삼형제 중에 장남이니까 밑에서부터 세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친으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하게 되면 아버지의 정조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본체가 되죠. 그 정조 할아버지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데 아버지의 필터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부 사이가 좋으면은 이분의 좋은 재능이 더 정폭해서 좋게 나타나고 아버지 부부 사이가 나쁘면은 이분의 좋은 부분보다는 나쁜 부분이 정폭해서 여기 나타난다. 이것이 전환형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부부 사이를 조사해 봤더니 매일 싸움입니다. 어머니 얼굴에 푸른 멍이 가실 날이 없었다. 결국은 이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이의 고조부에 해당되는 그 파동 본체는 일본에서 문학상을 줄 때 이분 이름으로 줄 정도로 대단한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아보니까 이분의 그 비석에 이름이 없어요. 일본에서는 아무리 똑똑해도 못된 짓 많이 한 사람 비석에 이름을 새기지 않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기도 했지만 나쁜 짓도 많이 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즉 부부 사이가 나쁨으로 인해서 그 좋은 점을 여기에 물려주지 못하고 나쁜 점을 그대로 걸림없이 다 물려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전환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독자나 막내 가운데서 엉뚱하게 출세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잘 풀리는 아주 성공하는 독자나 막내는 그 부모를 조사해 보면 거의 부부 사이가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범죄인들 중에서도 독자나 막내가 많습니다. 오늘날 핵가족 시대에 있어서 이와 같은 독자나 막내가 많아지죠. 그렇게 잘 못 풀려 있는 독자나 막내들의 부모 사이를 조사해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한쪽이 어디 가고 없든지
매일 싸움하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결손 가정이든지 그런 내용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의해서 좋게도 전환되고 엉뚱하게 나쁘게 전환되는 이것을 전환행위다 그럽니다. 이해되시죠? 내 한 사람이 태어나기까지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혈통의 인연과 사랑에 의해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따지고 보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러한 혈통과 사랑의 인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3대족 위에만 올라가 보더라도 8분의 인연이 계시고 그 윗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10대까지 올라갔을 때에 1024명의 인연이 나옵니다. 요거 10대까지만 다 합해도 2046명이 나 하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한 분만 좀 어떤 이상이 발생했을 때도 내가 이와 같은 얼굴로 태어나겠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혹자는 내가 조상들을 조사해 보기 싫다. 왜냐하면 조사해 올라가다가 아주 나쁜 조상이 나오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조상들이 다 여러분들보다 훌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보릿고개란 말은 들어봤죠. 근데 그보다 더 처참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물론 전쟁도 있었습니다만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는 시대가 이 역사상에는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어떻게 뚫고 후손들을 살려냈느냐. 이것은 지금도 무덤을 조사해 보면은 그 가족이 죽는데 제일 먼저 어머니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추운 날 사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먹지 않고 애들에게 먹을 것을 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자식은 어떻게 하든지 살려놓은 것이 이와 같이 자자손손 후손들이 남아가지고 지금의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훌륭한 선조가 없는 집안은 이미 그 후손도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자체만 하더라도 훌륭한 조상들의 공적에 의해서 살고 있다 하고 얼마든지 자랑해도 좋습니다. 또 이 역대 조상을 조사하면은 반드시 훌륭한 분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부부는 조상의 모든 악 요인을 제거해주는 즉 여가장치와 같다는 가계 미래학적 관점에서의 결론이 나옵니다. 남자 혼자 여자 혼자서는 인생을 바꾸거나 개척해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가지고 서로 일심동체 부부 사이를 좋게 하면은 조상의 모든 악 요인을 다 제거하고 좋은 요인만 그 자녀들과 자자손손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깨가 쏟아지는 부부라고 하지요. 참깨가 쏟아져서 온 집안에 고소한 그 부부의 사랑의 그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집안. 그와 같은 부부 사이가 좋은 집안에서는 조상들의 악요인을 전부 제거하고 좋은 인연들만, 좋은 재능만 자녀와 그 자자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부부는 여각이다 하는 표현이 이 문자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